자,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 변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확률 변수 중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었던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었고, 이산 확률 변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로 정리를 해보거나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셀 수 없는 변수들의 값인 연속 확률 변수들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와 그다음 정규 분포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와 이항 분포를 배웠다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와 정규 분포를 배우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규,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여기 영어로는 norm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분포를 보여주는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사회 현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것들의 연속 확률 변수들의 일반적인 모습, 일반적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어떤 거냐? m이 평균이고요. 그 평균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값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가장 높은 것과 가장 적은 곳에는 이렇게 별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적도 그렇고 공부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고 가장 또 못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은데 이제 대부분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많은 것처럼 대다수의 이제 사회 현상들은 이러한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규 분포를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함수식을 가질 때 우리는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러한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함수식에 쫄 거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거 안 쓸 거예요. 이거 안 쓸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거.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실 수만 있으면 돼요. 정규 분포는 여기 normal distribution의 앞글자 n을 따서 n, 다음에 평균,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죠. 그래서 산포도와 평균만 가지고 정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고요.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균과 시그마, 표준 편차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중요하겠죠.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이때 m은 평균이라고 했고요. 시그마는 산포도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우선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에는 가까이 가지만 절대 닿지는 않는 점근선을 x축으로 갖는 곡선입니다. 즉 m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어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문제 풀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x가 m일 때 최대값 요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최대값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평균에서 최대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전체 확률 1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m의 값이 일정하다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자,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3포도였습니다. 3포도가 그럼 크다라는 얘기는 곡선이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m을 기준으로 대칭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냥 곡선의 높이만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쭉 퍼지는 거죠. 이렇게. 넓이는 1로 일정해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지면서 좁아집니다. 시그마가 작다라는 거는 3포드가 좁다는 거니까 즉 넓게 퍼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양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서 높이는 올라가겠죠. 넓이가 1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야 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다. 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니까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다는 건데요. 반면에 요 평균 m이 변하면은 곡선이 이게 옆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모양이 되겠죠. 뒤를 보시면은 자, 바로 요건 거죠. 시그마가 똑같다면 곡선의 모양은 동일할 테고요. 평균이 변한다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정규 분포 그래프의 성질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표준 정규 분포 보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호로는 평균, 1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왜 구해내야 하는 거냐? 정규 분포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종류들의 이제 넓이를 구해야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넓이가 확률이니까. 근데 다양한 그 그래프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함수식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하나의 딱 표준화된 정규 분포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은 그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를 가지고 다른 정규 분포의 확률들을 구하게 된다면 좀 더 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넓이는 정규 분포에서의 넓이나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넓이나 값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려져 있는 정규 분포들을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로 정리를 해서 그 계산을 해 놓으면은 좀 더 빠르게 그 곡선의 요 넓이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둔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변수를 x라고 하지 않고 z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z로 나와 있다, 확률 변수가 z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표준 정규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해졌지만 아무튼 얘는 안 쓸 겁니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요 그래프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 z가 0에서부터 a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색칠한 부분, 0에서부터 a 사이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은 거고요. 이 넓이들은 다 계산을 미리 해놔서 정규 분포표라는 걸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만 보면은 이 0에서부터 어느 점까지 사이에 넓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방법은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윗줄에는 소수 둘째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5의 값을 읽으시려면은 왼쪽에서 1.2를 찾고
윗줄에서 0.05를 찾아서 그 둘이 만나는 값이 1.25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3의 값도 마찬가지로 왼쪽 줄에서 2.1을 찾으시고 맨 윗줄에서 0.03을 찾아서 둘이 만나는 곳의 값이 2.13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대칭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성질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12 이하일 확률과 x가 18 이상일 확률이 같대요. 네, 이 얘기는 대칭이라고 했었잖아요. 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x가 12보다 이하일 확률, 요 구간의 넓이와 18보다 더 큰 쪽에 있을 확률, 요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균은 12와 18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12와 18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그게 결국 전체 정규 분포의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와 18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15가 전체 정규 분포의 평균을 될 수가 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 정규 분포 곡선이 대칭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수 예제 20번 정규 분포의 성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0,1제곱을 따르고요. 그러니까 x가 -2 이상이고 1 이하일 확률이 a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b라고 하네요. 이때 0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a와 b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면지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을 하려면은 그래프를 좀 하나 그려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x축 하나 그려주시고 종 모양으로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평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1 요 사이에 확률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1 이상일 확률이 b라고 하네요. 요거를 좀 따로따로 그려야겠다.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은 a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1 여기 넓이가 지금 b라는 거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까지 여기의 넓이를 이제 a와 b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a를 어떻게 나타내 볼 거냐 하면은 항상 대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냐면 a는 -2에서부터 0까지 하고 0에서부터 1까지 더한 것을 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0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눈 겁니다. 되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는 -1에서부터 0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0 이상으로 나타내면 그게 b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특히 여기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그거의 절반인 0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요 구간의 넓이는 0.5가 되는 거예요. 1의 절반이니까.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 b를 다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그리고 더하기 0.5가 b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부터 2 사이의 넓이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얘와 넓이가 같아요. 즉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하고 0부터 2 사이의 넓이하고는 같아요. 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똑같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로 지금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a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누구와 같은 거냐면 죄송합니다.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누구와 같은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넓이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넓이를 정리해 볼게요. 구해보면은 넘어가서 b-0.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에서부터 2 사이의 넓이는 얘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의 넓이하고 같은데 그 사이의 넓이는 지금 a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뺀 것과 같은 거고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넓이는 요거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 보라색과 같으니까 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를 풀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의 넓이는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치환을 좀 해볼게요. 다시 제가 이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구간의 넓이를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하고요. 보라색으로 나타내는 구간의 넓이를 Y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Y, 여기가 X. 자, 그럼 주어진 걸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Y가 A인 거고 Y 더하기 0.5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X의 값은 여기에서 Y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A-Y였던 거고 다시 여기 두 번째 식에서 0.5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렇게 B-0.5가 되어서 이 B-0.5를 다시 Y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X를 이렇게 A와 B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역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핵심은 대칭성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21번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를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20,3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을 해서 17과 26 사이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m에서부터 x 사이, 스몰 x 사이의 확률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x가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의 값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m이 20이고 시그마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주어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의 그 식을 봤더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17은 m에서 시그마를 뺀 거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은 20에서 시그마의 2배 한 값을 더한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시그마를 몇 배 한 걸 빼고 더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또 다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균이 20이 되는 거고요. 17에서부터 26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역시 대칭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 구간의 넓이와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구간의 넓이를 더해서 전체 17에서부터 26 사이의 넓이를 구할게요. 얘를 또 역시 x, y라고 한다면 구하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x는 누구하고의 넓이와 같은 거냐면 지금 얘가 x인 거, 요거 주황색 부분으로 색칠한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이 넓이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에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반대로 플러스 3 한 구간의 넓이와 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23이라고 한다면 요 구간의 넓이하고 보이실까? 깜장색. 요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의 넓이하고 요 17하고 20 사이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의 넓이는 표에서 보시면 누구와 같은 거냐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평균 더하기, 그러니까 이 x가 얘인 거지. 평균에서부터 평균 더하기 시그마, 평균에서부터 평균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0.341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0.3413.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x 구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 주황색,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구간의 넓이가 0.3413이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평균 20에서부터 26까지. 얘는 6이 2 곱하기 시그마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평균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까지의 넓이는 0.4772구나 라는 걸 이 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즉 우리가 이 색칠했던 주황색 구간의 넓이는 0.3413과 똑같은 거고요.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보라색 걸로 색칠했던 부간의 넓이는 0.477이구나 하는 거를 표를 통해서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17에서부터 26 사이의 넓이는 0.3413과 0.477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5818인가요? 네, 8185. 0.818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재의 맨 뒤쪽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쉽게 풀기 위해서 찢어볼게요. 찢어놓고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 구하기. 확률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Z 역시 무엇을 이용하면 표현하냐?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이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뭐 대충 오른쪽에다가 1.96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거보다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왼쪽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실 때, 이의 넓이를 구할 때 바로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전체의 넓이는 0.5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0.5에다가 더하기 0에서부터 1.96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96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0.5하고 더하면은 요 전체 색칠한 부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에서부터 1.96의 사이의 넓이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1.96이니까 왼쪽에서 1.9 되는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0.06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서 둘이 만나는 쪽,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1.96까지 0에서부터 요 해당하는 곳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96까지의 넓이는 0.4750이 되겠네요. 0.5 더하기 0.4750.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0.975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역시 얘는 그래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를 좀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평균이 0이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네요. 요 사이에 넓이가 곧 확률이 될 거고요. 그럼 역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의 넓이는 평균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하고 같은 거고요. 얘가 플러스 다시 평균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하고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이 전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1은 어디겠습니까? 1은 여기 1.0에서부터 0.00까지니까 얘가 1, 0.3413이고요. 0.3413 더하기 3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인하시면 여기 있네요.
3.00이니까 0.4987 0.498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3 더해주면 0, 1 올라가면 또 0이네요. 1 올라가면은 4, 1 올라가면 8, 0.84.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확인한 겁니다. 자, 뒤에 문제는 이제 정규 분포의 표준화 문제인 건데요. 요거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진도 나간 후에 같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